시원한 독설.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네, 추거래은행을 찾아서 독일로 떠나기 전날 출금을 했답니다. 최순실 씨 말입니다. 금액이 얼마냐면 15억 원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울상이죠. 경기도 경기지만 김영란법으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 제도가 상당히 경기 위축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즘 3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이 공직기강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밥값도 29,900원짜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몇백억을 주고받을까요?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조촉이 안 될까요? 비선이면 다 되는 걸까요? 대기업이 주는 거면 대통령이 주라 하면 김영란법은 무용지물인가 봅니다. 최순실 씨, 아니 순실 씨, 이 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는요. 참 이 억울한 일입니다. 이분들도 살아도 지금은 산 목숨이 아닙니다. 우리 최순실법 만들어서 김영란법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처리하는 법을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이 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 고민을 했는 것 같은데요. 그 대상이 삼성이라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발표 시점이 상당히 카드를 오래 만졌습니다. 특검이. 네, 사실 계속 그 시간을 많이 가진 걸로 봐서 고심이 컸던 것 같고요. 네. 또 그간에 뭐 법적 논리는 저는 다 갖췄다고 봅니다만, 네. 대기업 총수를 저렇게 구속영장 신청하는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 그 관례에서 벗어나는 그런 용단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관례에서 벗어나는 용단이다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최지성, 장충기, 박산진 이 사장들, CEO들은 불구속 기소했단 말입니다.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예, 아마도 그 측면에서는 회사 경영, 네. 공백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예를 들면 한 가족 같은 경우에 일가를 다 구속시키지 않는 경우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보시기에 일반 자영업자나 서민들도 만약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가족 중에서 일부만 구속하고 생계를 유지할 부분들은 다 면책을 해주고 그런 게 우리나라의 법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아주 드물게 이제 그 혈육질환에는 그렇게 한 적이 있어도.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뭐 사정을 다 봐주고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요. 많이 봐준 셈이라고도 봅니다. 그 삼성은 지금 그 많이 봐준 셈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 역시 지금 강요 공갈당했다, 피해자다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예, 삼성은 사실 이번에 연루된 대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돈을 낸 셈인데요. 네. 그러나 어느 기업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챙긴 건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 삼성물산 합병 사건에서 벌써 국민연금의 어떤 그 계산으로 1,700억을 갖다가 저평가함으로써 그만큼 돈을 절약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걸 얻었고, 네. 그 뇌물을 주고 대가를 주고받은 거래가 분명히 확인된 사안이다 봅니다. 네. 분명히 확인된 사항인데 특검에서 고민을 했다. 그거는 기업의 경영, 삼성이라고 하는 위치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민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법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검찰의 어떤 그 수사가 저는 다 증거가 분명하니만큼 네. 예, 그 법원에서도 그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봅니다. 평소에 그 삼성에 대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노회찬 의원께서 가지신 어떤 정확한 지적, 날카로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삼성이 그동안에 사법부,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런 그 인맥, 이런 것들이 이번 구속영장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네, 그동안 뭐 삼성은 놀라울 만한 그런 그 로비력을 갖다가 사법부에도 발휘해온 건 사실이고요. 예. 뭐 재판을 늦춘다거나 뭐 죄를 이렇게 경감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작용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도 그러한 시도를 갖다가 뭐 사활을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과거와 다른 것은 이번에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절박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원도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장충기 사장이나 최지성 비서실장 이런 분들을 차라리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시고 그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로비 활동을 제한을 하는 것이 먼저 순서에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증거가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미룰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구속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액수가 430억이란 말입니다. 네네. 예. 근데 지금 이 경제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되면 뭐 늘 하는 말입니다. 삼성이 지금 하만과 M&A도 추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SK하고 롯데도 은근히 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눈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법 앞에 완전히 평등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제 이런 문제로 뭐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은 뭐 경영난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네. 실은 구속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 때문에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형 로비를 갖다가 했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네. 이미 그 삼성전자에 0.8% 투자하고 있는 네덜란드 연기금, 네. 국제적인 아주 세계적인 그렇죠. 글로벌 연기금 회사인데 여기서는 네. 지금 삼성그룹에다가 질문서까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해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원칙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런 문제를 갖다 야기시킨 것은 기업의 일탈이 야기시켰는데 네. 그걸 제대로 바로잡을수록 오히려 한국 기업의 어떤 투명성이 더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뭐 경영난 등을 어떤 이유로다가 법의 어떤 심판을 피하려는 그런 행태가 이번 건에서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삼성도 진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이 지금 헌법 체제 하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은근히 암묵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어떨 때는 이런 어떤 기부에 대한 압력이 있어 왔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은 분명히 청와대 쪽에서 먼저 대통령이 기부 제안을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삼성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요. 예, 예. 그러나 최순실 씨라는 비선 실세를 찾아내고 예. 또 아킬레스건이 정유라하고 또 마을 승마까지 연결되는 예. 이 부분은 삼성의 적극적인 로비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통로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 한 분이 2236번님이 노회찬 대표와 이렇게 인터뷰 중에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올해 하두는 대한민국 재벌이 이제는 대기업 위주의 편식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산업 경쟁 구조를 갖춰야 되지 않냐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대기업을 일부러 미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네. 그런 어떤 이 재벌 집단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특혜를 준 건 사실이고 예. 그 특혜의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아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나쁜 고리를 끊자는 것이고, 예. 그리고 좀 시장경제 속에서도 좀 중소기업이라거나 그런데 좀 더 배려를 하는, 네. 그 재벌기업에 대한 배려보다는, 네. 그런 특혜보다는 한 중소기업들을 갖다가 육성시키고 배려하는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정의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과는 좀 뭐라 그럴까 다른 대기업 정책을 갖고 있다면 그게 어떤 정책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좀 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돈을 이런 네. 이제 이른바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로비 네네. 자금 이런 걸 대지 말고 네. 특별하게 세금을 내라. 그래서 네. 법인세 인상안도 그렇죠. 내놨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재벌의 어떤 편법 선계 등을 갖다가 네. 또 좀 가혹하게 네. 이 규제를 갖다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작은 투자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게 되는 순환 투자 제도에 대한 예. 어떤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가혹하라는 표현이 조금은 이제 다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자 이 말씀인 거죠. 낼 네, 거는 내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다른 나라에서 내는 만큼 내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 법인세가 한 OECD 회원국들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뭐 명목상은 이제 3% 이렇게 돼 있지만은 네네.
실제로 감면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유효세율 같은 거를 보면은 실제 내는 돈은 한 많이 봐야 16% 정도. 예. 이거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만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고소득자들의 어떤 그 소득세도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최고 구간은 한 50% 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겨우 35%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도 보면은 오히려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면은 국민을 위해서 쓰여질 텐데. 네. 그걸 갖다 세금은 한사코 안 내려고 그러고 그 뒷돈으로다가 이런데 뭐 최순실 일가나 먹여 살리는 식으로 돈이 가고 그 대가로 또 부당한 특권을 받는 특혜를 받는 네. 이런 부당 거래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 뭐 노회찬 대표께서도 보셨겠지만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이제 드디어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네. 개인적으로 이득 취한 게 난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돈 받은 것도 없다. 뭐 이렇게까지 했다면서 큰 소리까지 쳤답니다. 증거 있냐? 나 억울하다. 나는 이미 살아도 산 목숨 아니다. 근데 이건 좀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그 지은 죄를 보자면은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정말 석고대죄해야 되는데 전혀 네. 반성하는 그 기미가 안 보이고 네. 오히려 배째라는 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말 이건 그 사실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 태도를 지금 국민 앞에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예. 배짜라 그러면 째주면 되는데, 그죠? 한번 열어보면 되는데, 뭐, 그거는. 저기 방금 대통령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난주에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네. 전 대표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천정배 대표께서 이 대통령과 필요적 공범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뇌물죄도 해당이 된다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상 재산이 섞여 있다고 재산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서로 혼연일체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가 받은 게 대통령이 받은 거고 또 예.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뇌물죄에 있어서도 이제 최순실 씨에게 돈을 준 것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네. 대통령도 뇌물죄에서 반드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건 아마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결과에 따라서 또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K스포츠나 미르재단에게 낸 것 자체가 네. 대통령 때문에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예.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네네. 뭐 말씀 나온 김에 대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의당에서 대권 후보로 우리 심상정 전 대표께서 대선 출마 선언하셨죠? 예, 저희가 다음 주까지 예. 다음 주 선거 공고를 하고 후보를 갖다가 접수받게 됩니다. 예. 지금 반기문 전 총장 대선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아주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몇 달 안 남은 셈인데. 그렇죠. 예, 봄에 치러질 걸로 많이들 예상이 되는데. 예. 몇 달 안 남은 선거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분의 정치적 견해가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저는 이런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또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 지금 오늘 보니까 사드 발언 관련해서 좀 말 바꿈이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네, 이제까지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듯한 자세를 취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정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미루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사실상 다음 정권 가도 미국하고 한번 맺은 협약이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지 않나라는 입장을 취한 것은 이제까지 태도와도 좀 다르고. 예.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한미동맹이라는 거는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유지되고 있는 게 한미동맹인데. 네.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의 분쟁에 미국 편을 드는. 네.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는 국민이 꽤 되는데. 네네. 그런 생각에도 배치되는 판단이 아닌가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예. 우리 노회찬 정의당 대표께서 제가 경제 관련된 질문을 하면 마치 평소에 늘 알고 계셨지만 벌써 법인세 내용도 말씀을 해 주시는 거 보면 당 이름을 정의당에서 경제당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정의 중에서도 경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이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이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노동정의, 시장정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이름이 정면승부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예, 저희들은 이 옆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바로 그냥 돌직구로 박박 던지는 게 저희 방송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직구 던지시고 싶은 거 있으면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문자 주시면 바로 제가 대신해서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면 인터뷰는 이 대만 성폭행 사건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광용 택시 투어 했는데 뭐를 마시라고 줘서 마셨더니만 알고 봐 성폭행 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외교부 전화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정진규 심의관께서도 이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으셨겠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발생했던 사건이고요. 네. 저희한테 지난 토요일에 네. 새벽에 신고가 들어와서 예.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저희하고 네. 피해자분들이 협의를 하고 예. 또 이제 관계 대만 경찰에 타이페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네. 또 이제 저 병원에도 방문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 예. 지금 이제 피의자를 네. 특정을 해갖고 네. 구속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현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민들 반응도 궁금하고요. 현지에 지금 타이페이 국민들은 네. 지금 망신스럽다, 수치스럽다. 네. 이런 반응이 가장 많이 지금 현지 언론에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고요. 네네. 또 우리 교민들께서도 놀랍다. 분노가 일어난다. 또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 굉장히 큰 뉴스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관광용 택시 투어 기사였다고 하는데 이 관광 가면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입니까? 이 제리 택시 투어라고 하는 곳이? 예, 제리 택시 투어가 우리 교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고요. 네. 또 여기 타이페이는 특이하게 네. 관광용 택시 투어가 또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거기 가시게 되면은 네. 택시 투어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게 좀 놀라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택시회사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리 택시 투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제일 크고 나름대로는 신용성이 있어서 신뢰성이 있어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셨을 건데. 제일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주요한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피해 사건 외에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더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심되는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네.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신고되거나 예. 여기에서 또 누가 체포되거나 예. 이게 정식으로 고발이 되거나 네. 했던 사안들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뉴스가 이렇게 사건이 나오면 우리 외교관이나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오해를 받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열심히 하시고 교민들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막상 일이 터지고 보면 뭐 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려고 대표부에 전화를 했는데 자는데 왜 전화냐 이 시간에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다 답을 그것밖에 못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전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자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좀 와전이 돼 있는 내용이고요. 예. 이제 이게 새벽에 한 3시 39분에 네. 토요일 날 저희한테 이제 전화가 온 사건인데요. 네. 담당 직원이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청취를 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과정에서 예. 성폭력의 사건의 경우에는 예. 피해자 본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고 예. 또 경찰에도 직접 진술을 해야 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직접 신고가 필요하시다라고 네. 안내를 했고 네. 그 말씀을 들으신 이제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친구분이 신고를 하셨었거든요. 예. 피해자 친구분이 예. 친구랑 상의를 해갖고 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린 사안이지 네. 제가 잠자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언급됐던 그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우리 정진규 시민관께서도 여행을 하시다 보면 아시지만 일이라고 하는 게 비상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대낮에 발생하면은 그나마 좀 비상적인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네. 어떻게 새벽 시간이나 업무 외 시간, 주말에 이렇게 일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우리 교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당직자나 뭐 이런 분들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영사가 파견돼 있죠. 여기는 경찰 영사는 파견이 안 돼 있고요. 네. 저희 외교부 영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아시겠습니다만 1월 12일인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이 PC방에서 놀다가 네. 이 집단적인 어떤 그 린치를 당하는 걸 학생이 신고하니까 경찰이 야 엄마한테 신고하라 해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외교부도 아니면 뭐 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많은 관광객들에게 현재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밤에 야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뭐 그 대책이나 대응 체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그 해당 공관의 그 영사나 네. 영사와 같이 일을 하는 그 행정직원이 네. 항상 24시간 그 전화 응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전화 응대 체제를 했던 사건이고요. 예. 또 그게 만약에 좀 어려우시면은 네. 0800에 네. 3210에 0404가 있거든요. 해외에서 전화 다시 한번 때.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예, 3210에 예. 0404. 3210에 0404. 그러니까 서울 번호기 때문에 네. 822를 누르시고요. 예, 82 국가번호 82에다가 예, 서울 번호 2번을 누르고. 예, 그다음에 3210 0404를 누르시면은 네. 저희 영사 콜센터가 네. 24시간 그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그 6개 국어 외국어를 지금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현지 경찰이나 예. 현지 그 치안관서하고 이렇게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저희가 바로 3자 통역까지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길로 연결을 하시면은 바로 저희 외교부 본부하고 예. 담당 그 공관으로 예. 그 신고가 그 그렇군요. 동시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요즘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영사에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해서 역시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응용하고 대응하는 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현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개선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예. 보완하도록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교부 네. 제 국민보호과의 정진규 심의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설 연휴 길죠. 그러면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지난주 일요일 날 나가보니까 입국장까지 들어가는데 한 1시간 줄을 서 있더라고요. 티켓팅 하는 건 빼고요. 이렇게 여행 가실 때 뭘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전문가로부터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사건 내막부터 정리를 해 주시면 택시 투어 방금 우리 심의관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난 12일이죠. 저녁 네. 6시경에 네. 우리 한국 그 여성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네. 세 분이서 네. 소위 그 타이페이 대만의 그 타이페이 시에 예. 지우펑이라는 데서 이제 스린 야시장이라고 아마 예. 대만을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굉장히 유명한 야시장입니다. 예. 근데 이쪽에 그 사이트 소위 말하면 대만 그 제리택시 그룹 잭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예. 이제 계약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결국은 그 이동을 하는 중에 네. 이게 저녁 오후 6시경 약간 넘었죠. 그러니까 보통 대만은 그 아침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아침 식사 버블티나 뭐 과일이나 요구르트 이런 예. 빵 같은 걸 건네주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 상식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에 가면. 예. 그래서 택시 기사가 줬는데 앞에 네. 앉아 계신 분은 요구르트를 개봉하지 않은 거니까 예. 잠깐 마시다가 예. 약간 맛이 이상해서 안 먹었는데 예. 뒤에 계신 여성 두 분은 그걸 다 마셔버린 거예요. 예. 근데 결국 두 분은 잠이 들어버리고 예. 강력한 그 신경 안정제나 예. 아니면은 그 수면 유도제 그렇군요. 성분이 들어있었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은 예. 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이동을 해서 네. 그다음에 두 일행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고 자라고 하고 예. 1시간 후에 돌아오겠다고 기사한테 얘기를 하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스린 야시장을 돌아다니다 1시간 후에 왔는데 여전히 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런. 그래서 함께 호텔로 돌아갔는데 네. 그 여성 두 분이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뭔가 좀 몸이 이상하다 예. 라고 해서
결국은 성폭행 당한 흔적을 발견을 하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교민의 도움을 받아서 현지 경찰과 그다음에 네. 우리 영사 쪽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예. 이 39살 잠모 씨라고 하는데 치밀한 계획 범죄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만 경찰의 대만 그 국내 신문에 제가 예. 들어가 보니 굉장히 크게 본론 보도가 됐는데 예. 그 미리서 그 CCTV 확보가 우리가 했던 블랙박스죠. 이게 예, 확보가 예. 됐는데 경찰에 예. 요구르트하고 비치가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 수면 그러니까 주사기 그 상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 예전에부터 혹시 다른 범죄가 있었지 않느냐 다른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예, 예. 지금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최고 17년형까지로 하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도 예. 이런 형태의 범죄를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하는데 네네. 아마 대만에서는 그 굉장히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열심히 그렇군요. 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희들이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뭐 기차 안에서나 아니면 택시 안에서 바카스 마시라 그래서 바카스 마셔가지고 그렇게 강도를 당한 적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택시 강도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 지금 그 우리 애청자분들 위해서 하나 알려드리고 예, 싶은 예. 건 보통 객지에서 예. 마음이 이제 열려 있거든요. 특히 회에 나가는 경우에 예. 과잉 친절을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또 예. 특히 야간에 이렇게 예. 클럽이라든가 바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예. 보통 우리 영화에서 보면 뭐 한 잔 사가지고 주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얕은 상식으로 받아서 먹게 되면 네. 소위 퐁당이라고 은어로 퐁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걸 받아 먹게 되면 2시간에서 4시간까지 의식을 잃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소지품, 신용카드, 네. 중요한 물건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예. 당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한정돼 있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획 중인 앞으로 해외여행 가실 분들 중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퐁당 이런 거 받아 먹지 마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건 조심하고요. 일단은 예. 과잉 친절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절대 마음을 열지 말라는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반드시 예. 전화번호를 영사관이라든가 현지 경찰이 전화번호를 단축키로 입력을 해놓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 현금을 소지 가급적 하지 마시고 예. 일행이라든가 국내에 있는 비상 연락망은 반드시 전화에 남겨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뒀다가 많은 청취자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규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소연 인기 있죠? 2588 새로운 코란도시의 뒷좌석은 얼만큼 편한가요? 턱없이 편하죠. 플랫플로우니까 뒷좌석에 턱이 없어 다리가 편하고 리클라이닝 시트니까 허리까지 편하겠죠. 그럼 스타일은요? 더 멋지고 완벽해졌죠. 어때요? 가족이 좋아하겠죠? 우리 가족 첫 번째 SUV 뉴스타일 코란도시 탄생. 코란도시 출시 기념 리어스키드 플레이트 무상 장착.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네,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YTN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